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연구하는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비타민C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통 비타민C는 IV를 고용량으로 맞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독실사이클린을 맞고 고용량 비타민C를 맞으면 그 효과가 수십 배 이상 증가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먹는 비타민C를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시지만 저용량으로 된 비타민C 500mg이나 1g, 2g 이 정도는 사실은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암을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농도의 비타민C가 필요한데요. 잠시만요. 핸드폰이 울려서 비행기 모드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암을 가지고 있는 동료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비타민C를 복용하느냐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중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막상 암이 걸리게 되면 갑자기 영양제에 관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논문도 찾아보고 비타민C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되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동료 의사 선생님들께서 막상 몸이 아파지고 나면 환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거의 반 전문가가 되듯이 그런 과정을 의사 선생님들도 따라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집에서 비타민C를 먹을 때 가장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단은 비타민C의 흡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경구로 복용하는 비타민C는 20%만 혈관 내로 들어갑니다. 80%는 대장으로 갑니다. 링거로 맞을 때랑 틀리게 먹는 비타민C는 많이 먹게 되면 배에 막 가스가 차고 변이 묽게 나오죠. 그게 80%가 결장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결장, 대장 쪽이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비타민C도 실제로 흡수율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구로 복용한 거는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2018년에 홀푸드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나온 닥터 토마스 레비의 일화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하시고 비타민C 고용량 요법으로 라임병이라든지 만성 감염성 간헐증 이런 질환들, 감염 질환을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물론 비타민C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떤 회사로부터 리포조말 비타민C를 받으신 거예요. 리포조말 비타민C. 리포조말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질로 비타민C를 둘러싼 거죠. 그런 것들이 저도 물론 비타민C를 인지질로 둘러싸인 걸 쓰고 있고, 인지질로 둘러싸인 글루타치온도 쓰고 있고, 인지질로 둘러싸인 커큐민도 쓰고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게 뭔지도 몰라서 캐비넷에 그냥 넣어뒀다고 해요. 이분이 독감이 걸리거나 감기에 걸리면은 비타민C 주사를 50에서 100g 정도씩 맞으면 증상이 빨리 완화가 되니까, 이분은 비타민C로 환자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서 스스로 그렇게 본인이 안 좋으실 때 그렇게 주사를 맞으셨다고 해요. 근데 너무 심한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강의를 다니실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링거를 맞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캐비넷에 넣어둔 그 리포조말 비타민C 생각이 나서 그걸 꺼내서 5g 정도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5g. 근데 이분이 한두 시간도 안 돼서 몸 상태가 너무 좋아지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을 때까지 계속 복용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 말씀에 독감이 걸렸을 때 정맥주사로 50에서 100g의 비타민C를 많이 맞아봤지만 정맥주사를 맞았을 때보다 5에서 10g의 리포조말 비타민C를 먹는 게 본인이 느끼기에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급 리포조말 비타민C에 관심이 생기셔서 많이 알리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과연 리포조말 비타민C의 이런 비밀은 무엇일까요? 5g 밖에 먹지 않았는데 50g 이상의 비타민C 주사를 맞은 것 같은 효과를 낸다? 자, 제가 하나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IV 비타민C 대 리포조말 비타민C의 상대적인 체내 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IV 비타민C는 한 2시간 정도 되면 최고 농도에 도달하고 그 후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는 25g을 썼죠. 근데 리포조말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 올라가는 게 느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가루로 된 비타민C를 먹는 것보다 느리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3시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거의 링거로 맞는 비타민C에 준하는 농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는 이 리포조말 비타민C가 그만큼 흡수하는 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구나 정맥 주사를 맞는 비타민 C는 혈중 농도를 이제 올리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혈중 농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 내에서 쓰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중 농도가 높다고 해서 세포 내에 비타민 C가 많다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세포 내에서 올라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도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 환자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랑 비슷한 케이스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그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인슐린이 자꾸 분비되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분명히 몸에는 혈중 농도는 높은데 그게 세포로 들어가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상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비타민 C를 경구나 링거로 맞았을 때 혈관에 고농도로 분포를 하는데 그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도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리포조말 비타민 C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포조말 비타민 C의 그 막과 세포막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서로 잘 붙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리포조말 비타민 C는 훨씬 더 쉽게 세포 내에 비타민 C 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 속의 농도가 비타민 C를 주사로 맞아서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로 만들었다. 근데 리포조말 비타민 C는 먹어서 한 10이나 20 정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혈관 내의 수치는 낮아 보이지만 실제 세포에서 쓰는 거는 리포조말 비타민 C가 더 많이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만 해도 고용량 비타민 C를 맞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닥터 토마스 레비 선생님도 먹었는데 분명히 가루로 된 거나 정제를 먹었을 때는 이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링거로 맞는 것 같은 효과를 먹었는데 보니까 너무 본인이 신기해서 그런 글을 갖다가 잡지에 인터뷰를 하시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는 영양소는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은 관건은 흡수력의 차이입니다. 흡수력.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치료하는 영양제를 구분하는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리포조말 기술, 파이토조말 기술, 그 다음에 에멀전 기술, 나노화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제품들도 바꾸고 있고 굉장히 그 흡수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엔자임 Q10이나 커큐민이나 이런 것들도 특수한 그 공법을 이용해서 흡수력을 극대화시킨 그런 제품들을 계속 지금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리포조말 비타민 C는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냐? 일반인은 한 1, 2g 정도? 그거를 하루에 한두 번? 그 정도면 됩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고 피곤하고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 4에서 6g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면은 뭐 1g씩 하루에 3번 이렇게 드셔도 되죠. 그러니까 리포조말 비타민 C의 특성상 보통 비타민 C보다는 오랫동안 몸에서 지속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을 먹는 거를 2번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8에서 12g의 리포조말 비타민 C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4g씩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집에서 고용량 비타민 C를 맞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이름이 병원 탈출인 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시란 얘기가 아니고 집에서 이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본인이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병원 탈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의료비를 아끼고 좀 더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내용들은 이 임상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효과가 검증돼 있고 그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글을 보거나 들은 얘기를 하거나 뭘 찾아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면 더 소중한 정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서 병원 탈출 잘 하시고 그럼 다음에 또 건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정입니다. 오늘은 리포소말 비타민 C와 알약, 가루 비타민 C 이런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타민 C는 워낙 다들 잘 드시고 계시니까 비타민 C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흡수율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흡수율이 좋은 거는 비타민 C가 원래 우리가 먹던 그 알약이나 가루 비타민 C는 먹으면 몸으로는 20%만 흡수가 되고 장으로 80%가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은 변이 묽게 나오죠. 그러니까 설사라든지 묽은변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몸에서 흡수되는 게 80%는 장으로 가고 20%만 흡수되기 때문에 그 장에서 이게 설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리포소말은 지방이 그 비타민 C를 둘러싸 가지고 그게 이제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그 리포소말 비타민 C는 흡수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설사를 하지 않고 몸은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닌 거를 잘 맞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용량 비타민 C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뭐 여의치 않거나 이런 분들이 리포소말 비타민 C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 같이 이제 그 암 환자들 많이 보거나 아니면은 좀 더 비타민 C의 효과를 좀 더 좋게 보고자 하거나 그런 분들은 리포소말 C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리포소말 비타민 C를 1g을 먹으면 한 5에서 8g 정도가 그 세포내 농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5배에서 8배 정도가 높다는 얘기죠. 보통 일반 비타민 C보다. 그러니까 닌 거 맞은 것만큼 먹으려면은 5g을 먹으면은 한 25에서 한 40g 정도를 닌 거 맞은 거 효과를 낼 수가 있고, 6g을 먹게 되면은 30g에서 48g 정도까지를 내가 닌 거 맞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포소말 비타민 C로 농도를 올려서 먹으면은 비타민 C를 닌 거를 맞지 않아도 항암 효과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루나 알약 비타민 C는 물론 훌륭하고 좋지만 항암 용량까지 올려서 먹기까지는 그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닌 걸 맞는 건데, 리포소말 비타민 C는 그런 항암 용량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흡수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포소말 비타민 C는 좀 덜 먹어보면은 좀 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가 시리다든지 뭐 쉬어가지고 못 먹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거고요. 뭐 물론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앞타민 C가 나오면은, 지금 앞타민 C 연구가 한참 개발 중인데, 앞타민 C는 1g 가지고 10,000명이 먹거든요. 앞타민 C는 뭐 뇌로도 가고, 뭐 그 다음에 무슨 파킨슨이나 뭐 치매나 이런 여러 가지 난치병도 치료가 되는 이런 연구도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리포소말 비타민 C가 아직까지는 흡수율이 가장 좋은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리포소말 비타민 C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그 비타민 C를 나는 대상포진에 걸렸거나 아니면 면역이 낮거나 아니면 감기를 자주 걸리거나 아니면 뭐 면역이 또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닌 거를 갖다가 비타민 C를 고농도로 맞기 힘드신 분들은 리포소말 비타민 C를 그 고농도로 복용을 하시면은 그냥 집에서도 편안하게 혈중 농도가 닌 거 맞은 것처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좋은 형태의 비타민 C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암 용량이라고 하면은 보통 내 체중에다가 플러스 10g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만약에 50kg이면 50 플러스 10g은 60g이거든요. 그러니까 60g이 체농도를 맞추게 되면, 비타민 C를 맞추게 되면은 항암 용량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를 그런 식으로 리포소말 비타민 C를 활용해서 닌 걸 못 맞더라도 먹게 되면은 그 닌 걸 맞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중에 따라서 5에서 8 정도를 곱해가지고 리포소말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내가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은 많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크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만들긴 하는데, 영양제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 없는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평생 먹었으면 하는 거 근데 조금 없거나 좀 부족하다 하는 거를 만들거든요. 뭐 지금까지 무슨 뭐 비타민 A 고용량 제품, 비타민 A가 이제 많이 저평가돼 있어서 필요한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제가 만들어서 먹고 있고 환자분도 같이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옛날에 이제 요오드도 그래서 만들게 된 거고, 아예 제품이 이제 한국에 없었으니까 그 요오드는 비타민 B군들 뭐 B백 요법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엽산 대사가 안 되는 분이 한 진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엽산이 활성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좀 안 돼가지고, 저도 호모시스테인 높은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 액티폴 이런 거, 액티폴 플러스 이런 제품 만들어서 또 제가 먹으면서 같이 이제 치료할 때도 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즘에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비타민 C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후에는 이제 앞타민 C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근데 앞타민 C 나오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래도 뭐 최대한 저희가 빨리 속도를 내려고 그러는데, 한 아무리 내려도 1년은 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빨리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타민 C는 이제 흡수율이 가장 좋은 그런 이제 비타민 C고, 지금 나온 논문으로는 뭐 치매, 파킨슨, 뭐 이런 알러지, 자가 면역, 뭐 항바이러스 뭐 이런 데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논문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대가 되고, 현재는 우리가 쓰는 비타민 C 중에서 가장 그 흡수율이 좋은 게 리포조말 비타민 C죠. 그래서 리포조말을 쓰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최근까지 리포조말 비타민 C에 대해서 제재가 많아가지고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고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알아보다가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또 환자분들이 뭐 제가 암 환자분들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봐요. 뭐 부신피로 환자라든지. 제대로 된 리포조말 C를 만들어서 이제 저도 먹고 환자분들도 공유하자, 그런 생각으로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해서 이제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런 김에 제가 그 리포조말 비타민 C를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를 때 몇 가지 여러분들이 팁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의 재료는 한 80%는 중국산이고요. 그 영국산도 또 있어요, 나머지는. 근데 영국산이 조금 더 가격도 원가 차이가 한 4배 정도 나거든요. 중국산보다는 그 영국산으로 된 거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영국 DMS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넌 GMO 옥수수, 그러니까 옥수수 중에서도 GMO가 아닌 거에서 추출한 비타민 C를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찾을 때 그런 걸 주의해서 보고요. 그 리포조말이라는 거는 그 흡수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C 주변을 레시틴이라고 하는 인지질이 싸고 있는 건데, 그게 싸우기 때문에 우리 세포막이랑 비슷해서 이제 흡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로 새지 않고. 그 레시틴이 또 중요한데, 레시틴도 당연히 이제 GMO가 아니래야 되죠. 넌 GMO인 거. 그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수용성, 비타민 C와 둘러싼 레시틴의 비율이 중요한데, 이게 한 1대3 정도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레시틴이 3배, 비타민 C가 1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제품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안정적인 인지질을 만들 수 있는 비율인데, 몇 가지 제품들 거 라벨을 제가 가져왔는데 보면은 비타민 C는 1000mg인데 인지질은 3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1대3이 아니고 1대3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비타민 C를 안전하게 이제 얘네들이 캐리할 수 있는 그런 만한 농도의 인지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제품도 봤는데, 이것도 비타민 C는 500mg의 한 캡슐인데 인지질은 241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500mg이 있으면은 한 1500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비율이 안 맞는 사례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게 리포조말 비타민 C는 그 유통기한도 짧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제가 지금 먹고 쓰고 하는 건 한 9개월 정도 되는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리포조말 비타민 C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유지되는 시간이 거의 한 12시간 정도로 봐도 되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냉장고 열고 또 한 번 먹고, 이렇게 2번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 C는 그 여러 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1시간 정도의 피크 레벨에 올라가고 2시간 정도 되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 여러 번, 뭐 3번 내지 4번까지 먹으라 그러는데, 리포조말은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잘 흔들어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방부제와 유화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거, 이거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들어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선한 제품, 그 다음에 냉장 보관인 거, 그 유통기한이 좀 짧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좋죠. 리포조말을 뭐 사가지고 무슨 뭐 1년 동안 드시고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리포조말 비타민 C도 액상형이 있고 가루형이 있고 캡슐에 담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온 건 액상형입니다. 그래서 그 캡슐에 들어가 있는 리포조말 C를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게 그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안정적인 인지질 구조를 가져서 비타민 C를 잘 캐리하는 거는 액상형이 가장 우수하다고 돼 있습니다. 뭐 적정 섭취량도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보통 사람들은 1g만 먹어도 보통 몸의 체내에서는 5에서 8g 정도 먹은 효과가 나니까 일반 비타민C 그 정도만 드셔도 되고요. 너무 피곤하거나 뭐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이 드시면 좋겠죠. 뭐 하루에 무슨 한 2g씩 2번 드신다든지 뭐 한 3g씩 2번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암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니면 심각한 뭐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사실 암 환자분들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드시면 뭐 여러 병을 한 달에 드셔야 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한 36g 정도까지도 드셔도 되거든요. 그 정도 드시면 진짜 거의 그 비타민C가 항암 농도에 거의 계속 도달한 상태로 그냥 사시는 거죠. 그거는 닌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속기간에서는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암 환자분들은 그게까지도 드실 수 있다는 거 그건 참조해 주시고, 그러니까 리포조말을 주로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는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을 걸려서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쓰인다거나 뭐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감염성 질환 같은 거 걸리거나 비타민C를 주사로 맞으면 좋은데 그 정도 용량을 갖다가 일단 주사로 맞기 힘든 분들, 뭐 혈관이 잘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들다거나 뭐 닌거만 맞으면 혈관통이 심하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리포조말 비타민C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죠. 그래서 좀 고용량으로 드시게 하고, 그래서 그 닌거를 좀 못 맞거나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 그 신 비타민C 먹으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리포조말 비타민C는 인지질로 둘러싸여가지고 레시틴을 둘러싸여 좀 덜 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리포조말 비타민C를 해드리고, 또 여러 번 먹는 거 번거로운 분도 해드리죠. 이런 경우에 리포조말 비타민C를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리포조말 비타민C를 고르는 팁 같은 거, 그 잘못된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천하는 경우, 복용량 같은 거를 대략적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그 여러분들 리포조말 비타민C가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리포조말 비타민C와 그 리포조말 알파리포산 항암 작용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걸렸었거나 암이 현재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리포조말 비타민C랑 뭐 알파리포산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활용하고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 닌거로 비타민C를 고용량을 맞으시죠. 근데 닌거로 그 고용량 비타민C를 맞아도 피크 농도로 올라가는 거는 한 1시간 정도의 피크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3시간 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 농도를 올릴 수 있는 건 좋은데 이제 지속 시간이 좀 짧은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깝죠. 그리고 암세포의 주기 중에서 비타민C가 고용량이 딱 들어갔을 때, 접촉을 했을 때 이게 작용을 잘하는 그 주기가 있는데 비타민C를 항상 맞는다고 해서 그 주기에 딱 일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비타민C 농도를 계속 좀 높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암세포가 약해지는 비타민C가 공격할 수 있는 그 주기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암 환자분들이 혈관으로 비타민C를 맞으면서 평상시에 그 지속 시간은 닌거로 맞는 비타민C가 짧기 때문에 그 리포조말 비타민C가 지속 시간이 좀 기니까 리포조말로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커버가 돼서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 시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한 자료를 보면은 그 리포조말 비타민C랑 닌거로 맞는 비타민C를 동시에 투여를 했을 때 그 2시간까지는 닌거로 맞을 때 혈중 농도가 높았는데 3시간서부터는 리포조말을 복용했을 때 혈중 농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용량이 많긴 한데 하루에 36g의 이제 비타민C를 투여를 했는데 투여하고 나서 450분까지도 계속
그 비타민 C 농도가 혈중 농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혈중 농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한 40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400mg이면은 혈중 농도가 비타민 C가 암세포가 죽을 수 있는 농도입니다. 근데 뭐 450분이니까 450분을 시간으로 나누면은 7시간 반 정도까지도 계속 비타민 C 농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면은 비타민 C가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도 암산멸 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암세포 주기 중에서 취약해지는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좋은 부분이고, 비타민 C 주사를 고용량을 맞는 날에 뭐 리포졸 비타민 C를 안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농도도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주사를 맞으면 지속 시간이 짧은데 이거는 지속을 오래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고, 우리가 보통 복용하는 그 가루 비타민 C 같은 거, 가루나 알약으로 비타민 C를 메가도즈 많이 하시잖아요. 그 10g이죠. 그러니까 1000mg 이렇게 드시는데 그 정도 하면은 혈중 농도가 보통 한 2, 3mg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암 작용을 할 수는 없는 농도예요. 비타민 C의 농도가 어중간하게 높으면은 그 암세포가 더 성장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항암 작용을 하려고 하면 혈중 농도가 2, 3mg이 아니라 한 400, 500, 600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 C라든지 복용하는 거나 알약이라든지 가루를 먹으면은 메가도즈를 해봐야 2, 3mg 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항암 작용이랑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비타민 C가 부족한 걸 보충해주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근데 항암을 하는 분들은 400에서 무려 뭐 2, 3g의 뭐 몇 배예요? 한 20배에서 30배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올릴 수 있는 거는 닌거랑 리포조말 C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작용 시간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알파리포산도 얘기했는데 그 2020년에 안티옥시던트라는 저널에 나온 리포조말 비타민 C랑 그다음에 리포조말 알파리포산의 어떤 항암 작용에 대한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나온 거는 그 암 조직까지 이 항산 물질들을 리포점이 둘러싸가지고 잘 전달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암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났고, 또 이제 기전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암 환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 P53이라고 해가지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리포조말 비타민 C랑 리포조말 그 알파 리포산을 이제 복용하게 되면은 P53지, 그러니까 암을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가 발현이 돼가지고 암을 갖다가 이기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 기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KI67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요거 검사 결과 보면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리포조말 비타민 C랑 알파 리포산을 복용했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KI67이라는 거는 그 높을수록 암이 증식을 잘하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 유방암 예후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신 분들은 예후가 좀 짧고 낮은 분들은 그 좀 오래 사시고 하시는데, 이런 리포조말 비타민 C랑 리포조말 알파 리포산이 이런 부분을 얘네들 갖다가 억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암 있는 분들은 전통적인 치료, 항암 방사선 뭐 이런 거 외에도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리포조말 비타민 C랑 리포조말 알파 리포산을 항암 작용 기전도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론상으로도 알 수가 있고 실제 도움이 되고, 고용량 비타민 C의 그 짧은 시간도 얘네들이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앞으로 나올 앞타민 C는 리포조말보다도 더 우수한 형태인데, 얘네들은 지속 시간이 더 길거든요. 항산화도 더 크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그 치매나 파킨슨이나 뭐 알러지 뭐 자가 면역 이런 거 연구 때문에 암에 대한 연구는 사실 아직 진행을 안 했는데, 다른 것들이 조금 그 완성이 되면은 결과가 나오면 그 항암에 대한 연구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제가 그 연구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포조말 비타민 C도 아주 훌륭한데, 앞타민 C가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치료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동물 같은 거 치료할 때는 앞타민 C 주사제도 쓰더라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C 주사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이 오래 맞아야 되고 혈관통 있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는데, 앞타민 C는 아주 소용량 가지고도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맞지 않고 거의 슈팅하거나 진짜 짧은 시간에 맞으면 끝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나오면은 그러니까 치료에 적용도 되고,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도 체험해 보실 수 있겠지만은, 요거는 리포조말 오늘 얘기를 했지만 그 후에도 또 이제 비타민 C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항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포조말 비타민 C랑 그 알파리포산 일단 이런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런 항암에 좀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기운 잃지 마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리포조말 비타민C의 혈중 지속 시간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질문하시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더라고요. 리포조말 C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포조말이 형태가 이렇게 액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던 많이 먹던 알약이나 가루 비타민C랑은 좀 다르니까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리포조말을 밤에 먹으면 수면 방해가 되냐. 그러니까 비타민C는요 많이 먹어도 수면 방해는 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리포조말이 흡수율이 높으면 신장 결석의 위험성이 높지 않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논문상으로는 찾아봐도 리포조말 C 가지고 신장 결석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이 없습니다. 보통 비타민C 가루약 그런 걸 먹으면 소변을 배출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소변에서 나오는 그런 비타민C랑 몸에 있는 그 염증과 뭐 칼슘들, 염증이 있으면 칼슘도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상호작용해서 결석이 생기는 건데 리포조말은 일단 항산화 수치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런 염증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고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내로 흡수되니까 이론상으로는 결석 위험이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를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위에서 작용하는 기능, 뭐 헬리코박터균 억제 효과라든지 뭐 나이트로소아민 억제 효과라든지 항암 물질 효과를 볼 수 있나 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데 리포조말은 사실 더 효과를 볼 수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위 벽 점막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몸에 흡수가 돼서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 전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혈중 농도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거나 그러니까 위 벽에 있는 그 항암 물질들 이런 것들 억제하는 효과들은 더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공복 때 섭취해도 되시냐는데 공복에 섭취해도 상관없으십니다. 우리가 활력을 나게 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모든 호르몬들이 올라가는데 그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이제 기상해가지고 공복에 드시면 더욱더 활력 있는 하루를 사실 수 있겠죠. 그리고 혈관이 잘 안 잡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리포조말 C를 드시면 좋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런 거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 리포조말 C를 대량 복용했을 때랑 비타민C 닌 거 맞았을 때랑 또 뭐 리포조말 C 그 제품당 그 레시틴의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 둘러싸는 레시틴이 1:3 비율 좀 많을수록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허브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직구를 살 수 있는 것들 보니까 레시틴 비율이 낮아가지고 그런 거를 직접 한번 실험을 해서 그 먹고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는지 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좀 제품들을 제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세요. 직구하다가 보면 소디움 아스코베이트라고 써있는 리포조말 비타민C를 이건 효과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소디움 아스코베이트라고 써있는 거는 이게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고용량 요법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아지트로마이신이랑 독실사이클린 이렇게 이제 그 비타민C가 암세포벽을 통과하는 거를 굉장히 그 효과를 올려주는 그런 그 항생제 요법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식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그 항생제를 먹고 리포조말 비타민C를 뭐 같이 드셔도 되고요. 그때쯤에서 드시면은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많이 드실수록 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거는 고용량 닌 거를 맞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이제 경구용 비타민C를 써야 되냐 아니면 주사를 맞아야 되냐 뭐 리포조말을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경구용 비타민C도 좋긴 좋은데요. 항암 용량으로는 경구용으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포조말은 올라가는데 알약이나 가루는 뭐 항암하려면 한 400~500mg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에서 4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맞으시든지 리포조말을 같이 활용하시든지 이게 더 예방 목적으로는 더 좋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도 있어요. 비타민C 용량이 좀 낮으면
한 3, 4g 이 정도로 낮으면은 오히려 암을 키운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많이 드시려면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유방암 환자분이 그 리포조말 그 제품 구입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리포조말 비타민C의 구입 기준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에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리포조말 C를 제가 많이 쓰다가 이게 우리나라 뭐 건강식품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되는 건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알파리포산도 안 되고 뭐 NAC도 안 되고 뭐 리포존말도 국내에서 안 돼가지고 이게 제재가 많아서 그동안 못 썼는데 요거를 쓸 수 있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자체로 이제 이런 거를 제작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리포조말 C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리포조말 C를 저희 몰에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거기는 이제 제가 선정된 기준으로 만든 리포조말 C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이 천연 비타민 C와 합성 비타민 C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낫냐, 뭐 리포조말은 천연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천연 비타민 C가 있는데 항암 효과라든지 대상포진 이런 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고농도 비타민 C를 섭취하기 위해서 합성 비타민 C는 고용량으로 먹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뭐 항산은 능력은 좋긴 한데 고용량으로 비타민 C를 올려야지 될 경우에는 리포조말 C나 닌거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천연 비타민 C보다는 합성이라도 원료만 괜찮으면은 그냥 가루로 된 거 그런 거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은 고용량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암 환자가 고용량 비타민 C를 맞고 암세포가 더 커졌다는 의견들이 있다. 그 이유인 즉슨 포도당과 비타민 C 분자가 비슷해서 암세포가 비타민 C를 당으로 인식해서 포도당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비타민 C를 먹어서 커졌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 원리 때문에 암세포가 사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랑 포도당이 비슷해서 암에 먹인 포도당 대신에 비타민 C를 암세포 안으로 섭취를 하죠. 흡수를 하고,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파괴되는, 사멸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리포조말의 흡수력이 어떤 분들은 되게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낮다고 하시는데 그 차이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비타민 C를 둘러싼 레시틴의 함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꼭 참조해 보세요. 1대3 정도의 비율이 가장 흡수력이 좋은데, 비타민 C를 완전히 둘러싸야 되는데 비타민 C보다 레시틴 비율이 3배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낮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리포조말 흡수가 여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에서 어떤 리포조말 비타민 C, 레시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리포조말 비타민 C를 써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오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레시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도 레시틴 자체가 뭐 간 해독도 하고 뭐 뇌 기능도 좋게 하고 피부도 좀 건조한 것도 낫게 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드셔도 이제 좀 많이 드셔도 괜찮은 성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리포조말 C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또 물어보시는데, 리포조말 C는 사실 뭐 많이 먹어도 설사를 안 하니까 사실 많이 먹을수록 좋거든요. 연구 논문 같은 걸 보면 하루에 36g도 먹고, 저희도 이제 그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36g씩은 그건 진짜 다급한 분들,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드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 분들은 뭐 그렇게 드시면 너무나 이제 가격도 많이 나오고 비타민 C 때문에 배부르고 그럴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하루에 리포조말 C 기준으로 한 뭐 1, 2g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5배에서 8배 정도까지 흡수력이 올라가니까 그렇게만 드셔도 거의 한 5에서 한 16g 정도 먹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g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속쓰림 때문에 비타민 C 드시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성화 비타민조차도 속쓰림으로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위가 안 좋은 거예요. 비타민 C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위벽을 복구시키고 위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비타민 C가 약간 좀 그러면은 요오드나 비타민 A나 아연이나 이런 위벽 복구하는 거, 글루타민이나 이든지 이런 거를 좀 드시고 식단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위산 저하증 있으면 위산 저하증 해결하고, 헬리코박터균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지 위가 안 쓰리거든요. 보통 대부분은 리포조말 비타민 C를 먹었을 때는 속쓰림이 없습니다. 중성화 비타민도 그렇고요. 근데 이 부분은 위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리포조말 비타민 C 고용량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원래 닌거라든지 매우 고용량으로 먹으면은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어서 알러지가 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효과가 또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셔봐야 알고요. 앞으로 나올 앞타민 C 같은 경우는 알러지가 효과가 훨씬 더 리포조말보다 좋습니다. 그거는 약간
약간 좀 다른 면이 있고요.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앞타민 C는. 그리고 리포조말 C는 그 알러지에 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궁금했던 그 지속 농도에 대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문마다 틀려요. 그게 레시틴 비율이라든지 뭐 그 쓰인 리포조말 C의 그 종류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 짧은 연구는 한 몸에서 최대 농도를 찍는 게 보통 일반 비타민 C는 보통 복용 후 1시간 후고 한 2-3시간이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리포조말은 어떤 논문에서는 3시간의 최대치고 어떤 논문에서는 7.5시간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타민 C보다 지속시간이 한 2배보다 약간 더 높은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냥 평균을 내보면 한 10시간 정도는 체내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리포조말 C는 냉장 보관을 하잖아요. 아침에 먹고 저녁에 집에 와서 먹고 해도 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속시간은 일반 비타민 C보다 훨씬 오래 간다.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 드시고 어떤 분들은 2번 드시고 이렇게, 근데 2번 드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리포조말 비타민 C 혈중 농도 지속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 자꾸 반복되는 질문들을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컨텐츠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제품 선정이나 어떤 복용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리포조말 비타민 C 맛있게 먹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리포조말 비타민 C가 효과는 좋은데 가끔 보면은 한 30명에 1명? 한 50명에 1명 정도는 약간 역겹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리다고 하는 맛,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리포조말 비타민 C는 약간 비릴수록 더 흡수가 좋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 증가되는 그냥 배합 특허 공법을 가진 그런 리포조말 C를 만드는데 제가 참여를 했는데, 비타민 C와 레시틴 비율이 1:3입니다. 그러니까 레시틴이 3배인데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역겹지가 않고 기름 맛이 좀 덜 느껴지는 리포조말 C들은 그 흡수율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레시틴을 1:3 비율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레시틴 비율이 1:3이 아니고 C의 3배가 아니라 C보다도 더 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참여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 제품을 선정해 보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리포조말 C를 제가 직접 먹어보면서 맛을 좀 증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배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아이들도 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맛에 민감한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가 뭐 시린 분들이나 뭐 리포조말 C는 그렇게 시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전혀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섞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리포조말 C를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있는 게 그냥 리포조말 C인데요. 이게 이제 C와 레시틴이 1:3 비율로 되어 있는 리포조말 C입니다. 사실은 제가 먹을 때는 저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시리지도 않고 뭐 맛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역겹다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거니까 좀 더 먹을게요. 굉장히 많은 용량인데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죽겠네요. 자, 이제 맛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한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제로 사이다를 타면은 제일 맛이 괜찮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안 먹어봤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제로 사이다랑 리포조말 C를 탄 거예요. 리포조말 C 30ml니까 이게 1g이죠. 그러니까 보통 비타민 C는 한 8g 정도의 흡수율을 보이는 건데, 요걸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사이다 250ml가 들어가 있는데 알룰로즈, 스크랄로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비타민 C 맛이 전혀 안 나는데요. 리포조말 C를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건 오히려 맛있는데요. 역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제로 사이다가 1등을 했는데, 제가 먹었을 때는 현재까지는 요거밖에 안 먹어봤으니까 이게 1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로 콜라이드 한번 타봤어요.
그리고 당이 없는 것들이 좀 나니까 우리 건강 문제 있는 분들은 당도 있고 또 암세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당이기 때문에 제로 콜라에다만 타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색깔이 제로 콜라가 들어가는 색깔이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괜찮은데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리포저마시 맛이 전혀 안 느껴지네요. 저는 점수를 주자면은 제로 콜라가 좀 더 높네요. 세 번째는 감미료가 없는 오렌지향 탄산수에다가 리포저마시를 또 30ml 탄 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탄산수가 들어간 거죠. 향만 있고. 이것도 역겨운 맛은 없는데요. 약간 이제 이거는 감미료가 없기 때문에 약간 달달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실 분들은 탄산수도 괜찮겠는데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탄산수. 지금 현재는 요 순서대로 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데요. 괜찮네요. 그 다음에는 오렌지 주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오렌지 주스를 타서 먹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렌지 주스는 사실 설탕이 좀 들어가 있죠. 오렌지 주스가 들어간 거는 사실 처음에는 제일 맛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맛있는데요? 이것도 맛있는데? 제로 사이다, 제로 콜라가 제일 좋고 탄산수, 오렌지 주스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오렌지 주스에 타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망고 주스에다가 리포저마시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랑 망고 주스는 설탕이 좀 들어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피해야 될 분들은 좀 피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맛있는데요? 이거는 망고 맛만 느껴지고 전혀 레스틴 맛이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당이 들어있으니까 일단 당이 안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2등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조금 믹스를 해가지고 다른 조합을 해봤는데 이거는 리포즈마시 레스틴 들어가 있는 거랑 오렌지 주스에다가 제로 사이다를 같이 섞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섞인 거죠.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레시티 맛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제가 맛이 그렇게 막 까다롭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오렌지 주스에다 제로 사이다를 탄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저는 1등을 주겠는데요. 그러니까 맛이 제일 좋은 거는 다 괜찮은데 제로 사이다, 제로 콜라,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에다 제로 사이다 탄 거 이런 것들은 진짜 맛이 괜찮고요. 탄산수랑 오렌지 주스, 망고 주스 탄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탄산수는 뭐 건강한 맛이 좀 나고요. 근데 레시틴 맛은 잘 안 나고 이 오렌지 주스랑 망고 주스를 탄 것들은 레시틴 맛은 안 느껴지는데 당이 들어있으니까 후순위를 했어요. 저희 직원들 세상으로 한 브랜드 테스트에서는 리포즈마시랑 제로 사이다를 탄 게 1등을 했는데 제가 먹어보기에는 다 좋고요. 당을 피해야 될 분들은 제로 사이다, 제로 콜라, 탄산수 이렇게 타서 드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아이들이나 조금 더 좀 맛을 좀 민감하게 여기신 분들은 오렌지 주스, 망고 주스를 타서 먹는 것도 괜찮고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오렌지 주스에다가 제로 사이다를 반반씩 탄 다음에 리포즈마 비타민 C를 같이 탄 거, 레시틴 비율이 높은 거를 탄 것도 만들기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맛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질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그렇게 역겨운 맛은 뭔가만 타기만 해도 거의 없어지네요. 근데 역겨운 맛이 사실 저는 처음부터도 별로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맛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타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건강을 위해서는 당분이 없는 거를 타서 먹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오렌지 주스나 망고 주스를 약간씩 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존말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레시틴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리포존말 C 이게 이제 1:3 비율이 배합 특허 공법인데 특허를 받았죠. 흡수율이 높아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간단히 해결되네요. 이렇게 맛이 확 변할 줄 몰랐는데 탄산수에다가 리포존마시를 탄 거는 약간 탄산수가 원래 단맛이 없으니까 약간 레시틴 맛이 약간 느껴질랑 말랑 하고요. 근데 그것도 먹기에 괜찮고 나머지들은 거의 레시틴 맛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거 사실은 지금 방송을 찍고 있어서 제가 조금씩 맛을 봤는데 요즘에 덥잖아요. 날씨 덥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쭉쭉쭉 먹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포존말 비타민C 맛있게 먹기 먹방을 한번 해봤는데 다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풍미에 맞춰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그런 레시피를 한번 타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드시는 날 훨씬 수월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리포존말 씨를 간단하게 배합만 해서 맛있게 먹는 먹방을 추천해봤고, 제가 먹어본 바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런 레시틴의 맛이 희석이 돼서 전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비율 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나 역겹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는 것들이 나는 다 안 맞거나 아니면 타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분들은 뭐 다른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 끓는 뜨거운 음식이나 시야가 아릴 정도로 찬 음식이나 이 두 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미각을 둔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리포존말 비타민C를 끓는 물에 타는 건 좀 그렇고, 얼음이 들어가 있는 물에다가 타서 드시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그 댓글에다가 나는 뭐가 제일 좋다, 난 먹어보니까 이렇다, 뭐 이런 것들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를 좀 타가지고 또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 레시틴의 맛이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예 이런 거를 타가지고 만들면 훨씬 더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냥 그러면 리포존말 C 용량이 많아지니까 뭐 대용량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포로 돼 있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은 이렇게 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약간 비린 듯한 레시틴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리포존말 C일수록 여러분들의 몸의 흡수력이 올라간다는 거, 그것을 한번 참조하시고, 내가 먹는 리포존말 C가 먹었을 때 전혀 역겹지 않다, 그런 거는 리포존말 C와 레시틴의 비율을 보시고요. 레시틴이 비타민C보다 적게 들어간 제품은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레시틴이 훨씬 더 많은 거, 비타민C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배합이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 이런 제가 알려드린 팁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들 댓글, 좋아요, 구독 도움이 되셨으면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 가루형과 IV 비타민C 그리고 리포존말 비타민C의 체내 혈중 농도를 복용하고 나서 체열 전, 체열 1시간 후, 4시간 후, 6시간 후, 그렇게 이제 4번을 체열해가지고 저희가 혈중 농도를 비교했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죠. 저도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검사로는 세포 내 농도는 측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혈중 농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거가 있는데, 이거는 제형별로 용량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약간 달랐다는 거. 왜냐하면은 가루 비타민C는 보통 뭐 9g, 10g 이상 먹으면 설사하기 때문에 장으로 거의 80%가 흡수되고 몸으로는 20%만 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용량을 먹기가 좀 힘들어서 9g으로 해서 실험을 했고요. IV는 보통 뭐 암 환자들이나 급성 감염 같은 걸로 심한 분들이 맞는 정도 용량 한 55g을 초회했습니다. 근데 리포존말 비타민C는 한 28g을 먹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패턴을 보시면은 뭐 예전 그 논문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와 어떤 유사한 자료가 나오는지 좀 다르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가루형 비타민C를 9g 먹고 체열을 했습니다. 체열을 했는데, 일단 요 검사 결과를 보면은 체열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영양제를 안 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체열 전에는 혈중 농도의 비타민C가 3.09가 나왔습니다. 보통 혈중 농도상 참고치는 4.6 이상이 돼야 정상인데, 비타민C를 평상시에 먹다가 실험 때문에 그날 안 먹었는데 이렇게 이제 결핍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이제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잰 검사에서는 18.39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수치로 이제 올라갔죠. 18.39. 체열 후 4시간에는
37.48, 6시간 후에는 23.2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통 체열하고 나서 4시간까지는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데 가루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6시간이 되면은 일단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비타민C 가루형은 이렇게 나왔고요. 링거를 맞아봤어요. 링거를. 역시 링거는 혈중 농도는 많이 올라갑니다. 체열 전에는 1.44, 그러니까 비타민C가 이제 결핍으로 나왔고, 체열하고 나서 비타민C 복용 후 1시간 후에는 무려 1329g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체열하고 4시간이 되니까 539.57로 뭐 한 3분의 1로 뚝 떨어지고, 체열 6시간이 되니까 304로 가장 높았던 때 한 4분의 1 이하의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제 가루나 비타민C는 빨리 올라가는 건 있지만은 뒷심은 좀 딸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비타민C와 레시틴 비율을 1대3으로 맞춰서 특허를 받은 저희 리포조말 비타민C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저희 리포조말 비타민C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실험 전에는 역시 결핍이었어요. 0.75였고 1시간 후에는 11.6.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가루나 링거보다는 수치가 적게 나왔어요. 1시간 후에는. 4시간 후에는 122.66이 나왔습니다. 뭐 링거만큼은 안 돼도 혈중 농도가 가루로 먹었을 때보다는 한 4배 정도 높죠. 한 3배 좀 넘게. 이제 6시간 후를 쟀더니 93.0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3.06이면 가루 비타민C를 먹은 거에 비해서는 한 4배 정도 높게 나왔거든요. 물론 링거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이 비타민C 중에서도 리포조말 비타민C는 지속력이 오래가고 반감기가 길다는 건 우리가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아쉬운 거는 혈중 농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논문에 나왔던 세포내 농도를 측정하는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리포조말 비타민C가 뒷심이 좀 오래 간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만 먹어도 혈중 농도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좋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유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주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피할 수가 있고, 좀 오랫동안 비타민C를 자주 안 먹고도 낮에 업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뇌를 많이 쓰는 분들이 비타민C를 고농도로 유지할 수 있어가지고 뇌활동에 도움이 되고 항암 효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장점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빨리 안 올라가는 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해결책을 생각해 보자면은 가루 비타민C 같은 거를 먹고 나서 리포조말을 조금 있다가 먹으면은, 아니면 동시에 먹으면은 짧은 시간에도 올라가고 길게도 유지되는 그런 장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에너지를 내야 되거나 강도 높은 업무에 투여가 돼야 될 때는 이게 가루 비타민C나 리포조말 비타민C를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암 환자분들은 우리가 링거 실험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암세포를 파괴하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보통 리포조말 비타민C를 복용한다면 하루에 3번 정도는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오늘 실험에서는 이런 가루와 링거와 리포조말 비타민C의 그 시간별 농도를 측정해 봤고요. 저희가 이제 뭐 연구소 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에 나온 것처럼 세포내 농도가 일반 가루 비타민C보다 8배가 올라가고, 많이 먹었을 때는 그 세포내 농도가 가루 비타민C의 한 1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리포조말 비타민C가 길게 유지되고 혈중 농도가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타민C 종류별로 그 유지 시간이라든지 농도에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포조말 비타민C는 국내 특허를 받은 제품은 저희밖에 없어서 보통 직구로 많이 드시거든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비타민C 말고는 다 허가 자체를 안 받고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직구에서 먹는 리포조말 비타민C와 저희가 특허를 받은 리포조말 비타민C의 혈중 농도 측정도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강사 닥터진호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가루형 비타민C, 리포조말 비타민C, 링거, IV 비타민C의 그 혈중 농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시간별로. 리포조말 비타민C 제품을 2가지를 비교했어요. 흡수 특허를 받은 저희 리포조말 비타민C와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직구에서 드시는 OXX라는 리포조말 비타민C가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요거 실험의 장점은
농도를 똑같이 먹고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외국 리포소말 비타민 C와 국내 특허를 받은 리포소말 비타민 C를 비교해 봤는데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매우 궁금해서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구로 많이 먹는 그 OXX 리포소말 비타민 C는 검사하니까 체열 전에는 농도가 낮았죠. 리포소말 비타민 C 먹기 전에 체열에서는 낮게 나왔고 1시간 후에는 농도가 50.14로 국내 특허를 받은 저의 리포소말 비타민 C보다는 수치가 한 5배 정도 높았어요. 5배 정도 높았는데 레시틴보다 비타민 C가 많으면은 농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후에는 레시틴 비율이 적은 리포소말 비타민 C가 좀 더 농도가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고, 4시간 후에 쟀을 때는 이 OXX 리포소말 비타민 C는 73.35가 나왔는데 저의 리포소말 C는 122.66으로 역시 흡수율이 좀 더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도 약간 2배 안 되게 정도 혈중 농도가 올라갔고, 물론 이 실험도 세포내 농도까지는 우리가 측정을 못한 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세포막도 인지질이기 때문에 인지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포내로 더 침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잴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었죠. 그리고 6시간 후에를 쟀더니 직구를 많이 드시는 OXX 리포소말 비타민 C는 53.44가 나왔는데 레시틴 비율로 흡수 특허를 받은 저희 리포소말 비타민 C는 93.0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약간 안 되게 높았는데, 그러니까 역시 레시틴과 비타민 C의 비율을 잘 조절해서 흡수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특허를 받은 리포소말 비타민 C가 혈중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 지속 시간도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실험을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레시틴 비율이 많이 있는 것들,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비타민 C보다 레시틴 비율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 한 3배가 높으면 좋고 3배까지 아니래도 레시틴 비율이 높은 게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비타민 C가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는 건 높았는데 역시 두심이 좀 딸리더라.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는 게 좀 떨어지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특허는 2014년에 출원이 돼가지고 세포막으로 세포 내로의 흡수율이 현저하게 높은 비타민C 액상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첨가 해제 없이 안전한 액성 조성물이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특허청의 요약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포내 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를 특허로 잡았는데 저희가 세포내 농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혈중 농도를 대체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세포내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가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리포소말 비타민 C를 골라야 하는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바로 비타민 C 드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